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리즈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께 최적의 외국어 학습 로드맵을 만들어 드릴까 해요. 이번 영상은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이것의 시리즈로 각각의 그럼 어떻게 훈련을 쌓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외국어 훈련 방식은요,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다 모든 걸 이루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뭔가 단계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성취감이라는 걸 이루면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외국어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는 자신감, 하나는 성취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중간에 하기 싫어져요. 단어 막 문법 엄청 많이 외웠는데 어디 가서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자신감 1 하락.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분명히 내가 아는 단어가 아는 표현인데 안 들렸어. 자신감 2 하락. 이러면서 점점 어깨가 이제 쭈그러들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영어가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취감과 자신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얘를 키우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면서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로드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소리 훈련이에요. 소리 훈련을 하고 나서 많은 인풋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로드맵을 짜는 이유는 소리 튜닝은 끝이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최소 6개월 정도면 소리 훈련은 끝납니다. 자, 그럼 무언가가 끝났다. 나에게 뭘 주죠? 성취감을 줍니다. 게다가 소리 훈련을 하면 영어로 소리를 내뱉는 게 편해지고 내가 뭐라고 뱉었을 때 그냥 water 한마디 했는데 영어 잘한대. 뿜! 올라가는 거죠. 이 한마디 했는데 영어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성취감과 자신감이 가장 빠르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리 학습이에요. 이 소리 훈련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자신감을 급상승시키는 거죠. 자, 소리 튜닝이라는 건 거의 어느 정도냐면 I was almost late for work today. Why? Did you oversleep? I woke up late because I couldn't hear the alarm. 지금 이 소리가 My biological mother found out later that my mo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and that my father had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She refused to sign the final adoption papers. 이 소리까지 바뀌는 거예요. 소리가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런데 뭔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꾸는 훈련이 소리 훈련이에요. 그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풋을 들어가시면 어차피 인풋은 평생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인풋 훈련이라는 건 문법, 표현, 뭐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데 효과가 눈에 바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쌓는다고 쌓는데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성취감이 생기지도 않아요.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내가 외운 표현을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감 훅 하고 내려가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데 안 들려. 이해가 안 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단어, 내가 아는 표현이었어. 여기서 또 자신감 훅 하고 내려가는 거죠. 성취감과 자신감이 없으면 외국어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래서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감 한번 느끼고 다음 단계 가서 또 하고 그리고 또 성취감 느끼고 자신감 뿜, 자신감 뿜. 여러분의 성취감이 훅 하고 상승하죠. 그쵸?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의 이 소리를 막 들려주고 싶거든. 그때부터 인풋을 쌓으시면 재밌게 인풋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풋은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나는 왜 화상영어 같은 거 할 때 보면 왜 자꾸 쓰는 말만 쓰지? 이런 말씀도 진짜 많이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쓰는 말만 안 쓰게 될까요? 쓰는 말만 쓰는 이유는 사실은 그 쓰는 단어가 그게 내가 아는 전부란 얘기예요. 여러분, 단어들 중에서 이렇게 퀘스천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단어가 탕 하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establish 이런 단어가 딱 나왔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 설립하다 라고 탁 나왔어요. 그럼 이게 내가 아는 단어인가요? 이건 내가 아는 단어라고 정의 내리시겠어요? 아니면 모르는 단어라고 정의 내리시겠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갖고 지금 당장 10문장을 탕 하고 만들어 봐 라고 했어요. 여러분 10문장 탕 하고 만들어 보세요. 술술술술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do라는 단어를 줘볼게요. do라는 단어를 갖고서 10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어때요? 만드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가 아는 단어예요. 그렇게 규정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아는 단어와 그냥 대충 아는 단어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는 단어는 예를 들어 모자, hat, 모자, hat. 이건 그냥 아는 단어. 근데 내가 이 단어를 갖고 10문장이 퉁퉁퉁퉁퉁퉁 바로바로 만들어져. 내가 진짜 아는 단어. 이렇게 규정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보통 스피킹을 하실 때 원어민을 만나서 스피킹 원어민 수업을 들을 때 하는 그 단어들이 진짜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볼 때는 알겠는데 해석도 나름 되는데 그 단어를 갖고 나는 문장을 10개는 바로바로 못 만들 것 같아. 얘는 여러분이 스피킹할 때 절대 이 단어가 입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내가 모르는 단어예요. 그렇게 규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하는 작업.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고 제대로 훈련만 하셔도 왜 나는 원어민과 얘기할 때 계속 쓰는 말만 쓰지? 쓰는 단어만 쓰지?에 대한 의문이 풀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전제는 소리가 다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단어 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인풋이에요. 여러분이 인풋을 쌓는 방법은 제가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드릴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시리즈로. 얘는 전반적인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어민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단어 어휘량을 갖고 있을까요? 12에서 18개월 정도 되는 아기들이 20단어 정도 한다 라고 쓰여있죠. 그 다음에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1500에서 1600 정도의 단어를 안다. 그 다음에 5 years, 5살은 2000단어 정도를 안다라는 거죠. 5살. 우리나라로 치면 6살 정도니까 유치원생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6살에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나뉩니다. 보시면 expressive vocabulary, 여기서 얘를 어떻게 정의했죠? 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했죠. expressive vocabulary를 2600 정도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2만 개에서 2만 4천 개의 단어를 receptive vocabulary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거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와 들었을 때 이해하는 단어의 그 개수 차이가 굉장히 많죠. 2600개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고 내가 들었을 때 알아듣는 단어가 24,000개의 단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세 정도가 됐을 때는 5만 개의 단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receptive 단어와 active 단어, 내가 실제로 내 입으로 스피킹에 사용하는 그 단어의 갭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미국인 유치원 정도 아니면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쓰는 단어의 어휘량이, 입으로 실제로 쓰는 어휘량이 2000단어 정도 된다라는 거죠. 2000에서 2600 정도 단어가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들었을 때 이해하는 단어는 2만 단어 이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죠? 우리는 들었을 때 이해하는 단어도 우리도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스피킹할 때 2000단어, 2600단어 정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풋의 단계는 1000단어, 그 다음에 또 1000단어, 이런 식으로 어휘를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성취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뭔가 단계로 하셔야 돼요. 그냥 끝없이 그냥 계속하면 성취감이 안 생겨요. 성취감이 있고 뭔가 단계를 깨는 느낌이 있어야 우리는 나아갈 힘이 생겨요. 그리고 문장 훈련을 통해서 또 인풋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픽별로 표현을 훈련하는 법,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풋을 쌓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웃풋을 동시에 또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하자면 먼저 소리 튜닝을 하자예요. 그리고 나서 인풋은 평생 훈련을 하는 건데, 인풋을 넣을 때도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훈련법은 3가지 정도의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3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릴 거고 각각의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일단 어떤 단어를 그럼 먼저 훈련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훈련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